자, 다음 순서 넘어가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검찰의 뿌리를 지금 검찰이 말하자면 부끄러운 처지에 와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검사 선서를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를 때였으니까 80년대. 근데 나중에라도 너는 검사를 할래, 판사를 할래, 뭐 변호사를 할래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제 판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성적이나 학벌에 집착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립학교는 무슨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종 예산 지원을 받고 애들 등록금 빼먹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 왕하고 영주가 다 한 학교 동문들이야.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 다 한 학교야, 다 한 학교. 다 한 학교 동문들이야. 세상에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조계가 아무리 써먹고 문제라고 기억력이 강퇴될 때 고유명사부터 생각해요. 사람 이름. 이름 뭐 지명 뭐 이런 거. 근데 벌써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기억력 감퇴란 말도 안 떠올라가지고 기억력이 네, 리멤버 검찰 알아야 바꾼다의 주인공들을 모시겠습니다. 소년 최가구, 김남구 그리고 황희석 변호사님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네, 검찰 알바는 총 12편으로 시즌 1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6월 3일 업로드됐고요. 처음에 제목이 공룡 검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했는데 아까 그 숫자는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하셨듯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건 얘기 안 해드리고 첫 번째가 1등이 뭐냐면 2017년 6월 24일 날 이걸 하셨어요. 누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 거의 이 정도면 무당의 수준에 가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 알바를 끝내고 이제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그 전국구에 나와서 검찰 얘기를 하시는 이 최강욱 그때 당시 변호사님을 제가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경제 알바를 끝내고 검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하실 수 있겠느냐 했더니 대뜸 그냥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대답하실 줄 몰랐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게 뭐였냐면 주진영 선생이 하던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이 그 뒤에 이어서 아무리 검찰 주제지만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조회수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그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고 이 김남국 이 의원이 되고 말이야요. 그래서 아니 이제 해야지. 이제 할 일이 많아. 지금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겁대가리도 없이 유튜브 나오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 검찰개혁의 양쪽 이 무서운 사람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게 내일 가면 무슨 얘기 들을지 모르니까 오늘 이제 그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날 그걸 해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 경제 알바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는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목소리 톤도 그다지 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유머러스한 얘기도 하나도 없는데 시간이 슉 하잖아요. 그냥 순삭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을 제가 그전에 한 번도 못 뵀어요. 되게 우리 주진영 선배님 정도의 연배에 그 정도 경력을 갖고 살아오신 분들은 사람들 앉혀놓고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교장 선생님 훈화가 돼가지고 중간에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손 의원님께서 저더러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데 진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았었는데 앞에 이제 워낙 어마어마한 뭐 조용필 씨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누가 나와도 그게 빛이 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워낙 이제 상대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삶에 늘 녹아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의 경제 주체지만 검찰은 그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해가면서 이제 괴물로 변형돼가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보시는 분들께 조금 더 현실감을 안겨드리게 되고 공교롭게 저희가 했던 방송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현실화되는 걸 보시면서 그거를 다시 리바이벌해서 보셨다는 분들 다시 돌아가서 봤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한편으로 더 큰 차원에서는 너무 슬펐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이제 그 정치권에 보면 옛날부터 상도동계, 동교동계 뭐 이런 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열린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열린계 비주얼 담당 김남국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네. 한 3일 전에 손혜원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이러한 의정 보고 대회가 있는데 올 수 있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려고 이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올 수 있냐고 그래갖고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당이 다르다라고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당이 달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만 올 수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 이 검찰 알바를 처음에 저도 캐스팅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네, 그때 이렇게 처음 그 김성애 보좌관님을 통해서 검찰 알바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정말 너무 뜻밖이었고 아까 최강욱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진짜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과연 그 검찰 알바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더라고요. 아무 역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최강욱 변호사님 옆에 그냥 두고 있으면 되는데 괜한 걱정을 했다라고. 좋은데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안 돼. 그렇군요. 그 야당 탄압이야. 네. 참 그래서 야당 탄압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역사의 유일무이한 집권 야당 대표한테 네가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이 이 야당 탄압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세요. 뭐 말만 하면 야당 탄압이래. 무슨 자리에서는 그러시는데 네, 아무튼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또 많은 민주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은 검찰 알바 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안 봤지? 전혀 안 봤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 뭐 대충 다 알 내용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일상이 먼저 싸우는 거였고 또 당시에 이제 법무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볼 사실 겨를도 별로 없었어요. 일상이 매일매일 뭐 싸우는 판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 의원님께서 검찰 알바 2를 하자라는 얘기를 한번 꺼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럴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와서는 안 해야 되겠다. 왜요? 끝까지 간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보니 검찰 알바를 하신 분들이 다 끝이 안 좋아. 피고인이냐? 응. 또 피고인이냐? 피의자야. 그래서 이거 검찰 알바를 하면 저도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되겠구나. 그러나 검찰 알바 2분이 의원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4년 뒤의 일이니까.
사실 뭐 제가 요즘 또 이게 뭐 고발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 아마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검찰 알바를 안 해서 아마 이걸 좀 좀 처지를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아무튼 그 검찰 알바가 참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라고 얘기해야 할까, 또 예견이라고 해야 될까, 불행한 예견이죠. 우리가 불행한 뭐 슬픈 예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주진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험이 축적되고 공유되면서 이 세상이 새로운 그 시각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직관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뭐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뼈아픈 경험을 거치면서 새로운 좀 전진을 이뤄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그런 어떤 새로운 전진을 만들어내는 선견지명을 보이신 분들에게 한 박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검찰 알바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경제 알바를 할 때는 경제가 우리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것, 금융이 뭔지 제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선생님이 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쉬운 말로 알려주게끔 이 역할을 하는 일은 뭐 제가 바보같이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해주는 걸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니까, 알게 되니까. 근데 이 검찰은 제가 정말 아는 게 없잖아요.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용어도 모르고. 나는 지금에서 알았어요. 참고인이랑 피의자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당해보고 알았다니까. 그런데 제가 어딘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얼마 안 됐었는데 이 TV조선을 한번 나갔어요. TV조선 맞죠? 채널A 아니지? MBN입니다. MBN입니까? 예. 아씨. 갔는데 우리 쪽에 2명, 저쪽에 2명 있었는데, 그쪽에 나이가 많으신 변호사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내용도 생각 안 나. 저를 갖고 막 뭐라 공격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공격을 당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나가면 네 할 얘기만 해라, 그냥 남의 얘기 신경 쓰지 마라 해서 그냥 있는데, 옆에서 웬 흑기사가 하나가, 젊은 애가 하나가 나타나서 막 싸우는 거야. 그 나이 드신 분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나가면서 평소에 저를 좋아한다고 팬이라 그러면서 명함을 주는데 김남국이야. 근데 김남국이란 이름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아, 이름이 똑같네. 금방 외웠어요. 제가 얼굴은 생각이 안 나. 근데 나중에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이 그때 당시에 전국구에서 그야말로 검찰 얘기할 때 정말 날렸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검찰 얘기가.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검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게끔 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도저히 질문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김성애 우리 소장한테, 그때 당시 보좌관한테, 그 내가 어딘가에 가서 만난, 난 TV조선인 줄 알았어. 만났던 김남국이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좀 찾아봐. 그랬더니 이제 물어 찾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왔는데,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왔는데 자료를 이만큼을 공부를 해갖고 갖고 온 거야. 첫 방송에. 이렇게 들고 왔는데 우리 최강욱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 들고 혼자 딱 빈손으로 와서 이제 그때도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한 번도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어지는 그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참.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이 김남국 변호사 아는 사람들이 김광진 비서관님이 그렇게 그때 달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전에 있어. 너는 화분이냐? 화분이냐? 병풍이냐? 화분이냐? 병풍이냐? 뭐 계속 옆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셨나? 국회의원 안 하실 때구나. 백수 때죠, 백수. 백수 때구나. 예.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다가 근데도 이분이 얼마나 우리 천하의 김남국이 두 번째도 또 이만큼 공부를 또 해와. 그래도 이제 그러면 김광진 전 의원이 와가지고 오늘은 말 좀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기회를 잘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질문을 좀 하게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해라. 근데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질문 하나로 막 20-30분씩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서도 그 뒤로 가면서 사실 공부를 계속해서 그 자기가 포기 안 하고 그날의 과제를 갖고 공부하는 과정에 이번에
자기가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게 그때 공부한 걸로 그렇게 싸운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제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공부는 했습니다. 그때 재미난 게 뭐였냐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방송 중에 고양이가 뒤에는 그 액자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막 노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양이는 액자라도 타는데 너는 뭐하냐? 댓글이 생각나요. 선거 때 얘기는 이제 좀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추미애 장관님을 좀 뵐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 나름대로 참 이게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어요. 그 추 장관님이 그러시더라고.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까지 내가 법조인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정도로 망가져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장관 취임 전에 장관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 같은 거에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산하 기관들이 다 장관님한테 자료를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도 그 허위 보고를 하더라. 나는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장관 대통령도 원래 당선되고 인수위를 만들어서 취임하기 전까지가 제일 힘이 세다 그러잖아요. 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청문회를 준비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도 허위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울산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하시면서, 근데 내가 이제 장관이 막상 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불타고 있는 그 검찰 개혁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상황에서 정말 많이 느꼈는데, 그런데 놀란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이게 감정적으로만 화가 나신 게 아니고 시민들이 검찰을 왜 바꿔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더라. 난 그걸 깜짝 놀랐다. 나도 그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어떻게 시민 일반이 이걸 아실까 싶어가지고 본인이 좀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검찰 알바가 큰 역할을 했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후일담으로 뭐니 해도 손혜원 의원하고 당신이 같은 당에서 그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위안이 됐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네. 네, 추 장관께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추 장관께서 그랬다는 얘기 이렇게 장관님 하셔도- 띄워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저한테도 전화하셔서 최강욱 후보가 그쪽으로 가게 돼서 너무 든든하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 김남국 후보께서는 이제 우리 야당 그렇게 열린민주당 아니, 우리 당하고 지금 어느 상임위 가세요? 설마 법사위는 아니겠지? 법사위를 일지망으로 했고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지난해 이 공수처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었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이 또 필요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게 단순하게 이 사법 개혁이 검찰 개혁만을 그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이 권력 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을 큰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작업을, 후속 작업을 함께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고 국민들께서 국회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반드시 법사위로 좀 가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꼭 완수하고 싶습니다. 상임위 어떻게 됐어요? 모르죠. 뭐. 이 집권 야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상임위가 정해지느냐에 따라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순리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이 검찰 개혁에 우리 황희석 만약에 변호사께서 우리 당에 같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최강욱 대표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죠? 맞죠? 네네.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제 역할을 저는 제 스스로 역할을 결정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주변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는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안 그래도 기사에 났더군요. 그
검찰이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8월 달부터는 없애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하겠다. 그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쓰신 거잖아요. 네, 그 검찰 조서도 증거 능력을 없애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수사권 조정 정도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수사권을 빨리 폐지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수가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은 그 공백을 어떤 식으로 메우겠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우려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제 사실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 나가면서 그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구체적인 그런 뭐 제도를 설계하고 뭐 작성하고 뭐 제정을 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계속 뭔가를 같이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펼쳐 나가는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옛날에 열심히 했다가 요즘 유튜브 하느라고 조금 소홀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다른 사람 페이스북에 제가 제일 열심히 가던 게 우리 주진영 선생님 페이스북을 제일 즐겨봤는데, 요즘은 제가 황희석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글을 안 써. 일주일에 하나를 안 써.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단문 짧은 것도 안 써요. 근데 우리 황희석 변호사께서는 하루에 3개도 써요. 그죠? 너무 친절하게 그 일어나는 일들, 기사에 관련되는 것들을 항상 링크를 해서 글을 또 어찌나 잘 쓰시는지, 어떨 땐 길고 지루할 때도 있지만 되게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알기 쉽게 딱딱 잘라서. 했는데 우리 주 선생은 도대체 자기가 요새는 글 도대체 안 쓰더라. 옛날에는 섭외 갔다 와서 한 장이라도 올리더니 이제는 어디 갔다 와서 그것도 안 올리고. 그래서 아까 같이 경제 알아야 바꾼다를 이 지지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이 경제학자라면, 그리고 변호사라면, 검찰 개혁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좀 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 선생님 한번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제 황희석 변호사 이 페이스북이 진짜 굉장히 유익해요.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강욱 대표 이 페이스북 되게 글 요즘에 잘 쓰시다가 막 세게 나오다 벼랑간 너무 감미로운 음악을 올려. 이거 뭐냐고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생뚱맞다가 계속 음악을 올려.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네이버에 우리 열린민주당 이제 열린 민주주의 카페가 만들어지면 이제 조금 자리 좀 잡으면,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몇천 명이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그 우리 황희석 그 후보의 그 글들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후보님들, 그리고 이제 주진영 선생의 그 얘기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말씀 짧게 좀 해주시고 끝내시죠. 검찰 알바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우리 김남국 변호사는. 그죠? 대표님부터 말씀. 사실 진짜 이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지켜주셨고, 또 많은 부족한 점을 또 채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제가 거꾸로 국민들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보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길은 제가 술 사고 밥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잘했다라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열린계 김남국 의원의 큰일 났다. 이제 내일 신문에 이렇게 어떻게 나오세요, 진짜. 출당 조치되는 거 아니에요? 출당. 어이구. 환영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가장 큰 단점은 광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팟캐스트 때, 저기 우리 방송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셔서 선거 때 호남 지방을 돌 때 사람들이 다 기억하시는 것은 김남국의 빛나는 지성이나 멋진 외모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가은은 왜 광주말을 안 한다냐, 이런 것을 기억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김남국의 의정 활동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사를 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있다 보니까 자꾸 조작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아주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의 명예에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라니까 조작을 하고, 원래 잘하라고 하는 거는 재판을 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짓을 안 하고 순사질만 하다 보니까 재판에 들어가면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뿌리 뽑힐 때까지, 그리고 저희 김남국 의원과 제가 임기를 마치고 손혜원 의원님처럼 이렇게 의정 보고를 드릴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최강욱 대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이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는데 본인이 다 해놓고 진짜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나 자기 욕심 때문에 온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일종의 사명감인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지탱해 주는 힘은 밖에 계신 분들이죠. 지지해 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나가도록 뭐 열심히 밀어드려야 되는 건데, 저 역시 이 두 분의 원내 활동을 열심히 지원할 거고요. 같은 마음이시죠? 네.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검찰의 그 권한은 피크를 이미 찍었어요. 사실은 내리막길이죠. 그 마무리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두 분이 또 앞서서 하실 거고,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냥 아주 평화로운 일상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는 의자에 놔주시고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